안녕하세요. 이제 효자동 레시피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등을 같이 해볼게요. 이제 효자동 레시피의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작은 한옥의 레스토랑이에요. 저희는 처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안쪽 리모델링이 된 상태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요 6가지 사진이 사실 이제 초기에 있었던 그 이제 구조예요. 뭐 테이블에 이렇게 세팅이랑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기역자로 된 한옥이고요. 그리고 8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진처럼 4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완전하게 오픈된 키친이고요. 이제 여기 네 번째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단에 이제 첫 번째 사진, 그리고 하단의 두 번째 사진처럼 완전하게 이쪽에서도 그렇고 저쪽에서도 그렇고 기역자의 이쪽 부분, 저쪽 부분에서 다 키친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이제 뭐 어떤 식재료를 가지고 무슨 요리를 하는지를 같이 사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한테 뭐 해주는 코스가 어떤 건가요를 다 같이 보면서 이제 뭐 식사를 하실 수 있고, 뭐 식사 도중에 와서 막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이 하단에 맨 마지막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텐마루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 대문도 이제 손님이 오셨을 때 오픈되는 시간에는 이제 그 대문도 열려 있는 상태고, 뭐 텐마루를 이용해서 뭔가 파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프랑스 여자분하고 결혼하신 이제 한국 남자분이었는데, 이제 그 대사관에서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뒤에 리셉션을 저희 레스토랑에 와서 하셨는데, 텐마루를 이용해서 바깥에서 이제 뭔가 칵테일 파티처럼 약간 하시고 이제 들어오셔서 그 식사를 하시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소규모로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레스토랑에서 가능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이제 뭔가 프라이빗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퍼스널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뭐 와서 프로포즈를 하시는 남자분들도 있었고, 프로포즈 하시면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오셔서 약간 사전 답사처럼 하셔서 오셔가지고 뭐 반지는 이 코스 언제 나올 때 주세요. 뭐 꽃다발 언제 주세요. 뭐 이런 음악 틀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었고, 뭐 코스를 당연히 메뉴를 어떤 식으로 짜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프로포즈 할 때 되게 저희도 막 이렇게 약간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왜냐면 결혼해달라고 남자분이 얘기하셨는데 안 한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반지도 못 주고, 그래서 다음날 와서 다시 반지랑 이제 시들어버린 꽃다발 이런 걸 갖고 가신 남자분들도 있었고,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뭐 결혼에 꼴이 나셔서 뭐 다시 애기 돌잔치를 저희 레시피에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되게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효자동 레시피는 작은 한옥의 레스토랑이고요. 이제 17평, 16평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작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인 테이블 2개랑 8인 테이블 1개가 있어서 이제 총 16명, 그리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조금 더 빼자고 하면 한 20명까지는 앉을 수 있게끔 되어 있을 이제 그런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였고요. 그다음에 완전하게 오픈된 키친이고, 그다음에 작은 마당하고 이제 텐마루가 있는 공간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파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잔치, 뭐 그런 프로포즈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와서 뭐 그 독서 클럽을 하시는 분들, 뭔가 새로운 이렇게 시집 낭송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렇게 비올라 연주도 하시고 나서 뭔가 작게 파티를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공간 대여 같은 경우도 했었는데, 대부분 저희가 공간만을 대여한 경우는 사실은 제가 있었을 때는 사실 별로 없었고, 음식을 같이 케이터링해서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점심 서비스하고 저녁 서비스를 했었는데, 점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주얼한 다이닝이었어요. 그래서 뭐 샌드위치하고 파스타를 뭐 메인으로 선택 가능한 점심 메뉴들이 있어서, 이제 뭐 비즈니스 캐주얼한 미팅을 하기 위해서 오셔서 있으신 분도 있었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청와대 근처에 이제 요새는 이제 도로명으로 바뀌었지만, 이제
집원 주소로 하자면 이제 창성동이거든요. 이제 효자동, 창성동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제 광화문에서 뭐 은행이나 뭐 다른 여러 기타의 뭐 금융권 뭐 여러 기타의 이제 회사들 뭐 언론사 이런 쪽에서 오셔서 이제 비즈니스 미팅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모시고 오시는 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국인 오시면은 이제 한국 음식을 꼭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꼭 대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외국인 분들 중에는 이제 한국 음식을 좀 접하지 못했었던 분들 중에 그래도 왔는데 좀 뭔가 서양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본인들이 익숙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미팅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서양 음식 찾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분들 중에는 뭐 나만 알고 싶은 그런 레스토랑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되게 이제 감사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이제 점심에는 조금 캐주얼한 거, 그래서 이제 코스로도 했었지만 그냥 단품으로 샌드위치만 드시러 오시는 분들, 뭐 파스타만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인다이닝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의 사실 한식 재료를 이용한 프랑스 요리법을 많이 사용해서 한 그런 다이닝의 코스였죠. 그래서 이제 뭐 6가지, 8가지, 뭐 10가지 이런 식의 이제 프렌치 코스를 이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메뉴들, 그다음에 저희가 다양한 와인 같은 것도 같이 곁들여서 페어링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드렸었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인 시음을 하시러 오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와인 동호회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어떤 와인들 갖고 올 거라고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거와 잘 맞는 페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주로 준비해서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메뉴로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리모델링 후에 이제 이 공간을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리모델링 한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아까는 부엌이 이렇게 있었지만 이제 리모델링 한 후에는 이렇게 배열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쪽에 있는 테이블을 다 없애고 중앙에만 테이블을 지금 여기 보이시는 대로 테이블을 놓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은 뭐 2분이 와도 이 테이블을 쓰셔야 되고 8분이 와도 이 테이블을 쓰셔야 되고 이제 10분이 와도 이 테이블을 쓰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의 어찌 보면 이제 원 테이블의 운영 상태가 되기는 했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아까 이제 리모델링 전의 부분으로 제가 운영을 했었던 거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찍었고요. 사실은 뭐 샐러드, 뭐 파스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갑각류 알러지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 뭐 채식주의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기는 또 뭐 어떤 부위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고기는 소스 없이 다양한 소금을 이용해서 드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객한테 약간 카스터마이즈 돼 있는 그런 메뉴들을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작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여서 이제 같은 분이 뭐 같은 달에 뭐 2번 이상, 3번 이상 방문하시더라도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메뉴를 사실 되게 관리를 많이 했었고요. 뭐 그분들이 꼭 요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저번 메뉴가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저번 메뉴랑 같은 메뉴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한 저희가 이제 메뉴를 사실 다양하게 많이 해서 계절 식재료 사용해서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고객들한테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뭐 했었던 거는 이제 뭐 제주산 뭐 아스파라거스에 저희 맨 위에 있는 사진들처럼 이제 거기에 이제 메추리알 후라이도 해드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주 뭐 영귤로 솔베도 만들었었고, 뭐 빅프 볼기뇽 같은 것도 만들고 하니까 다양한 요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절에 맞게끔 제철 재료를 이용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어느 특정 지방에서 되게 맛있다고 하는 그런 재료들을 저희가 이제 수급을 해서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사실 냉장고의 어떤 저장 공간도 사실 되게 적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점심에 서비스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오후에 또 장을 봐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뭔가를 배송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장점도 사실 되게 크고요. 또 작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혹은 되게 이렇게 제약이 많은 단점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어떤 사업이든 모든 것이 다 장점으로만 작용할 수는 사실 없기 때문에 이제 단점을 사실 보완해 가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게 나의 핸디캡일 수 있는데 그거를 극복해 나가서
뭐 조금 더 어찌 보면 저한테 더 자유로울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의 재료를 막 이만큼을 사놨는데 그거를 다 쓰지 않아도 저희는 되죠. 왜냐면 그 전에 이미 냉장고에 그만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작은 양으로 벌써 이미 다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프레시한 그러니까 재료를 계속 저희가 수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생선을 오전에 뭐 아귀를 뭐 몇 마리를 잡았었는데 그걸 이미 다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또 새로운 아귀를 사러 이제 뭐 저희가 가까운 생선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광장시장인데 광장시장에 가서 또 다시 구입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시간 소비 부분도 있고 사실은 어찌 보면 비용의 소비도 꽤 있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저희한테는 계속 신선한 재료를 그날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게 사실 좋기도 하고 또 고객분들이 그걸로 더 만족하시는 부분들도 사실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선보였던 것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찌 보면은 이론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니까 아마 마케팅 수업을 그러니까 제가 한양여대 커리큘럼 잘 모르겠지만 마케팅 수업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 이제 마케팅 믹스라고 하죠. 우리가 4P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제품, product하고 price, place, promotion 이렇게 있잖아요. 4P면. 그래서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날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식재료를 메뉴로 구성할 수 있는 이제 메뉴가 사실은 어찌 보면 제품이죠. 그리고 채식 메뉴, 예약 시에 고객이 원하는 메인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쿠킹 클래스도 저희의 제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케이터링도 제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파일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수업 그 장면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케이터링 부분이 좀 나왔었는데 제가 시간이 이게 빨리빨리 내느라고 빨리 조금 사진을 넘겼었는데요. 막 1,500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터링도 했었어요. 저희가 예술의 전당에서 케이터링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케이터링이 한 번 할 때 이제 일회성으로 어떻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음식을 드셔보시고 좋았던 분이 또 다시 그때 어디에서 저희가 케이터링 한 제품을 제가 먹어봤는데 저희가 이런 행사하는데 저희도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레시피와 같이 케이터링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시 제 의뢰가 이제 이렇게 구전 혹은 뭐 드셔보신 경험에 따라서 저희한테 또 다시 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 레스토랑 메뉴로 제공되는 고객들한테 제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쿠킹 클래스라던가 이제 케이터링으로도 많이 고객을 다른 방식으로 만났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규모가 적다 보니까 쿠킹 클래스를 하거나 이제 케이터링을 하는 경우에는 레스토랑 운영을 사실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날에 이제 문을 닫는다든지 이제 조금 그래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랬지만 사실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분들도 많이 만났고 좋은 경험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P 중에 하나인 프라이스죠. 그 디너 같은 경우에 코스의 가격이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뭐 15만 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요. 커스터마이즈 되는 메뉴, 그러니까 고객이 나는 이런 것들로 구성되는 메뉴를 원한다 할 때는 이제 고객들이 나는 뭐 20만 원 내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혹은 5만 원 내에서 이렇게 더 짧은 코스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더 요청을 하실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선을 맞출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17평의 작은 규모의 한옥 레스토랑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인 테이블 2개와 8인 테이블 하나로 구성이 된 곳이고 이제 완전하게 오픈된 키친인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특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옥이기 때문에 이제 작은 마당 그다음에 뭐 한옥의 텐마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연출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효자동 레시피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핸드폰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신경숙 사장님이 쓰신 책인데요. 거기에도 이제 여러 고객들과의 스토리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있었던 스토리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시피에서 하는 뭐 샌드위치라던가 스프라던가 디저트들의 그 레시피도 같이 나와 있어서 사실 되게 베스트셀러여서 와서 책을 구입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었고 이제 그걸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책이나 그런 어떤 미디어에 나가는 게 사실 홍보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데 저희 같이 이제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보고 막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오시면은 이제 저희가 대부분은 예약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특히나 저녁에는 예약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와서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다시 돌아가셔야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상황이 이제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제 막상 방문하셨는데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사실 손님 입장에서는 사실 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는 뭐 재방문 안 할 거야가 될 수 있어서 좀 부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어서
그게 사실은 저희한테는 조금 큰 이제 좀 안 좋은 면이었죠. 왜냐면 너무 장소가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썼는데, 이제 사실 뭐 잡지라던가 뭐 지금은 사실 뭐 SNS라던가 뭐 신문, 뭐 맛집 소개 프로그램, 뭐 블로그 뭐 엄청 많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데 뭐 구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런 대로 막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이제 너무 좁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다 수용하지 못했을 때에 이제 영향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단골 손님 위주로 조금 운영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혹은 이제 뭐 어떤 뭐 그게 꼭 레스토랑 창업이 아니더라도 뭐 내가 온라인에서 뭔가 만든 거를 판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마케팅 믹스를 어느 정도는 이제 머리에 약간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제품 무엇인가, 그다음에 뭐 가격선은 어디인가, 그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뭐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플레이스, 그리고 온라인도 사실은 플레이스가 있는 거죠. 나의 툴이 온라인에서 파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계획을 하면 내가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데, 이걸 칸칸이 채워갈 때 내가 뭐는 나의 제품은 어떤 것인가, 뭐 나의 그거의 가격선은 어떤 것인가, 뭐 방법론적인 것, 그다음에 뭐 프로모션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시면은 사실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TP라고 하죠. 그 마케팅에서도, 그러니까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이죠. 그래서 segment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이죠. 그게 이제 장소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세부적인 어떤 고객을 타겟할 것인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위치한 소규모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죠. 저희는 이제 강북에 위치하고 종로에 위치하고, 종로에서도 효자동 창성동에 위치하고, 또 창성동에 위치한 레스토랑 중에서도 이제 한옥 레스토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연령대는 사실 외식 소비가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자유롭고 조금 빈번한 연령대, 그리고 메뉴 가격에 그렇게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연령대이기도 하고, 사실은 어찌 보면 특별한 날 오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에 구애를 안 받는 거죠. 왜냐면 내가 뭐 프로포즈를 하려고 오는데 막 너무 돈을 막 아끼려고 하지는 사실 많이 않으시잖아요. 물론 막 돈을 항상 펑펑 쓰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소규모 부티크 개념의 레스토랑을 선호하시는 분, 그러니까 정말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러니까 고객의 어떤 프라이버시 있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막 연예인 같은 분도 오신 적이 있고, 뭐 대기업의 그러니까 뭐 그런 회장 임직원 분들 중에 막 오신 분들도 사실은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나만의 공간에서 그렇게 남의 눈을 구애받지 않고 식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포즈라던가 돌잔치라던가 뭐 웨딩 리셉션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특별한 날 가고 싶은 레스토랑을 찾는 고객, 그리고 외국인하고 방문하기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한옥인 배경이 되게 컸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꼭 한식 음식을 와서 대접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 대한 게 되게 컸어요. 왜냐면 외국인 분들 중에는 오셔서 꼭 한식만, 어떤 분들이 막 출장 왔는데 막 7일 동안 출장 왔는데 막 6일 동안 계속 한식만 먹어서 너무 서양식이 되게 막 먹고 싶었었다 하는 그런 외국인 분들도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이 오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타겟팅이라고 하면 내가 타겟하는 연령층이 누구냐, 그리고 어떤 그룹을 타겟할 거냐가 사실 세팅이 돼야 되죠. 그래서 사실 평균 연령대는 좀 높은 편이에요. 이제 40대. 그러니까 물론 뭐 20대, 30대 분들도 뭐 내가 특별한 날 오겠다라고 하신 분들 되게 많지만, 이제 평균적인 거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더 높은 연령대 분들도 많이 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파인다이닝을 그리고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특별한 날 특별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뭐 가족, 연인, 손님 대접, 식사를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가격에 그렇게 크게 구애를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의 극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동반한 비즈니스 식사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메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약간 뭐 이태식의 어떤 요리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뭐 오징어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모두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때 한번 뭐 이탈리안 느낌이 나는 그런 재료들로 오징어 순대 같은 걸 만들어 드렸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땡스기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사실 없죠. 이제 미국
이나 이제 사실 서구의 더 문화죠. 그러니까 우리의 추석 같은 개념인데 이제 12월 넷째 주 목요일에 보통 이제 땡스기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제 그때 뭐 소고기 로스트라던가 아니면 터키, 그러니까 칠면조를 구워달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테이크아웃해 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가셔가지고선 드시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오셔서 사실 뭐 드셨던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사실 예약하기가 저희가 레스토랑이 되게 어려운데 이제 그때 막 파티처럼 크리스마스 그 비프, 뭐 로스트, 뭐 비프 불기뇽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메뉴들을 해서 뭐 파티 하신 분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조금 저희가 이제 그때마다 조금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신 게 이제 저희의 타겟층이고요. 이제 포지셔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은 한옥의 오픈 키친이라는 이제 특수한 개념이죠. 그래서 파인다이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자유로운 부분도 있고 어찌 보면 어떤 부분들은 또 오셔갖고 여기 오빠 너무 조그마고 이래서 돈 못 보시면 빨리 문 닫을까봐 걱정이에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단점을 이미 다 있는데 이제 저희는 장점 극대화하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객을 가운데 두면 이제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제 사람 중심의 서비스, 그다음에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한 듯한 느낌의 이제 다이닝 익스피리언스, 그다음에 완전하게 오픈된 키친이어서 고객과 완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식사의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약간 대접받는 느낌, 케어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게 저희가 커스터마이즈된 메뉴 드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철 재료, 그리고 그날 시장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신선한 재료로 매번 드릴 수 있는 거를 이제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단시간 내에 방문하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뉴가 겹치지 않게끔 한다든지 커스터마이즈된 메뉴 한다든지 뭐 어떤 알러지에 피해서 저희가 메뉴 짜드린다든지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효자동 레시피라는 이제 책을 가지고 해서 이제 단골 손님들이 오셔서 여기 내 책에 내 이야기도 많이 나왔네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반갑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걸로 레스토랑을 계속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거 보시고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는데 지금은 사실 레스토랑이 지금 제가 지금 오너셰프로 있진 않고 이제 신경 사장님께서 다시 하시는데요. 지금은 레스토랑이 이제 디저트만 그러니까 베이킹 제품 위주로 해서 그것만 지금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지난달까지는 이제 코스식으로 계속 하셨었는데 지금 약간 내부적으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이제 베이킹만 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뭐 그쪽으로 이제 가을이니까 뭐 경복궁 가신다든지 이제 시내에 혹시나 가실 일이 있으면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위축된 상황이긴 하지만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타겟을 위주로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 어떤 제품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확고하게 있어야 운영을 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고 훨씬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막 다 나열해 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핵심을 뽑아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야지 이 중구난방으로 막 다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뭉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기 때문에 가능하다든지 정말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든지 뭐 크기 때문에 장점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내가 모아본다든지 그리고 작기 때문에 단점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장점으로 어떻게 끌어내 볼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크기만 하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고 또 작기만 하다고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레스토랑이라는 것 자체가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그리고 사실 레스토랑도 그렇지만 이제 뭐 회사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로봇이 갑자기 막 나와서 뭐 모든 걸 다 제조하고 뭐 음식을 다 제조하고 물론 어느 순간에는 로봇이 서빙하는 스텝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요리하는 요리사가 될 수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고객한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제일 잘 제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창업 아이디어를
잘 낼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어떤 공간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겠다, 어떤 제품을 어떻게 풀어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많이 생각하면 정말 좋은 어떤 공간에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제품을 고객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스토리가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려고 막 쥐어짜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어떤 스토리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이걸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정말 내가 너무나 선호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팔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했을 때는 그 어떤 뒤 배경에 스토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다듬어내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현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외식 창업의 방법, 마케팅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도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장점을 취해서 내가 그거를 하나의 마케팅 툴로 썼을 때 고객들을 훨씬 더 용이하게 이쪽으로 더 이렇게 더 유인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더 발길을 더 자주 오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많이 고민하시고, 지금 뭐 창업을 꼭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우선 창업 관련된 어쨌든 수업을 듣고 계시니까 이제 외식업의 다른 부분들, 꼭 외식업이라는 게 꼭 레스토랑 창업만이 일은 아니잖아요. 뭐 외식 업체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뭐 그게 뭐 푸드 스타일링, 그다음 뭐 사진 촬영과 관련된 일,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리 책에 관련된 일, 뭐 여러 가지 정말 너무나 방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파트에서는요, 제가 이제 외식 관련해서 하면 사실 외식 음식 이런 것들이 다 패션이랑 비슷해요. 왜냐면 유행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메인스트림으로 가는 것이 있지만 조금하게 유행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빨리 캐치하고 있으면 조금 더 탄력적인 어떤 방법으로, 혹은 더 이렇게 더 뭔가 이렇게 클릭하는 사람들이 저런 아이템 너무나 괜찮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로 손님에게 이렇게 이렇게 손님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서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